또 그 외에 또 사실은 방금 우리 도로교통부 개정돼서 어린이 통학 차량, 버스 운전하는 사람은 결국 하차 전에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되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 확인 의무를 만약 위반했을 때 어떻게 처벌이 되느냐 하면 2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처벌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광주 통학버스 사건에서 해당 유치원 인솔교사죠. 유치원 인솔교사와 버스 기사는 각각 금고 8월 그리고 금고 6개월을 판결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주임교사는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 분명히 처벌이 너무 약하다. 약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법조인의 시각에서 볼 때에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이런 처벌 정도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고 변호사님. 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광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차량에서 장기간 방치됐다가 의식불명이 됐다는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좀 공분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처벌이 조금 미흡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점에서 그와 같은 점이 좀 일반 사람들이 예상하는 처벌 수위보다는 조금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감안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금고 8개월과 6개월을 판결을 받았는데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보다는 조금 낮은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판결문은 정확히 보진 않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나 아니면 손해의 전보의 정도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고 경위를 종합해서 이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좀 부당하다거나 아니면 좀 상식에 좀 어긋나는 통상적인 판결과 어긋나는 판결이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차량이 어린이를 방치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아동 학대죄를 적용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미국의 일부 주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건데요. 그렇게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업무상 과실치사로 이제 처벌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등의 선고형이 내려지는 것이 좀 일부 국민께서 보시기에 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이러한 아동 이제 학대 사고 내지 아동 사망 사고에 예방을 하는데 반드시 능사인 것이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엄연히 고의범과 과실범은 어쨌든 구분되는 개념이고 적어도 아이의 죽음에 어떤 고의성이 없었다면 당연히 과실범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고의를 또 너무 쉽게 인정하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좀 다른 어떤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도 영유아 보호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행위를 한다거나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폐쇄나 운영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도 적절히 사용한다면 어린이집에서 좀 더 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법조인의 시각에서 본다면 어찌되었건 이게 과실범, 과실치상, 과실치사의 죄책을 받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동두천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두천에서 일어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사고. 이 사고에서 우리 기사와 인솔교사 그리고 보육교사 이분들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이분들도 아마 경찰에서는 지금 과실치사 혐의로 지금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두 분 생각 어떻습니까? 권 변호사님. 네. 과실치상. 이 사건의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운전기사는 아마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솔교사도 동일한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솔교사 동일한 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 같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나라는 싶기도 한데 물론 아이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가 있지만 과연 아이들이 등원하였는지를 즉시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을까라는 점에 조금 제가 볼 때 약간 달리 생각하는 면도 좀 있어서 보육교사의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벌이 되더라도 운전기사나 아마 인솔교사에 비해서는 좀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제대로 하차했는지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운전기사, 인솔교사의 업무상 과실 점에 대해서는 쉽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담당 교육교사
책임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요즘 어린이집에서는 그다음 입퇴원 이제 관리 그렇죠. 시스템이 있고 그 기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등원하지 않았을 경우에 뭐 집에 확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7시간 동안 확인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 업무상 과실에 성립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이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어린이집 원장 내지 그 어떤 뭐 부원장급의 어떤 관리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직원 교육이라든가 사후 점검 이런 것들을 좀 소홀히 했다면 역시 또 업무상 과실이 또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